포수가 투수를 키우듯이 좋은 투수가 포수를 또 키워요. 이게 역생이라고? 서울이라고? 근데 원태가 지영 선배 오는데 무섭다. 뭐 부러운 건 당연한 거죠. 부러운 건 당연한 건데 프레이밍 하나만큼은 강남에 진짜 원탑이에요. 네. 잘해요. 그래서 싫어요. 삼성 시절에 사실 입단을 했고 정식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기회를 얻는다는 게 엄청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제 나름대로의 플랜을 짰어요.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정식 선수가 돼서 빨리 이제 상무나 군대를 빨리 갔다 오자. 그 2년을 갔다 오는 동안 잘 준비하고 해가지고 왔을 때 그때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신구 선수로 들어갔을 때도 어차피 저는 연습생이기 때문에 보여줄 게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류중일 감독님이 이제 2군에 코치 계시고 하셨을 때 저는 진짜 딱딱 맞아 떨어졌었어요. 사실 대학 때 굉장히 뛰어난 포수로 알려졌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기대는 당연히 했을 텐데. 네, 저도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고 뭐 국가대표도 가고 막 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안 되니까는 약간 좀 왜 안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1, 2주 뒤에 대회가 있었는데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저희 지금 이 기분으로는 야구를 도저히 못하겠다. 계속 술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딱 그냥 내가 이걸 안 하면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이제 다시 저기 대학교 이제 저희 팀으로 갔죠. 그러다가 삼성에서 그러면 그 테스트를 받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전에 첫 번째 테스트는 SK에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테스트를 보고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제 동대문에 이제 시합을 하러 갔을 때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냥 테스트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연습생으로 계약하자.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제가 살 길이 연습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제 시합을 나갔을 때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안타를 치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벙망이 치는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단타 치고 안타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학 때까지는 거포 뭐 장타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타격폼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지금의 타격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민호가 이제 저희 팀으로 오고 그 이제 18년도 때 시합을 이제 뜨문뜨문 나가고 뭐 뒤에 조금 나가다 보니까는 그런 타이밍이나 아예 그런 감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김현수 감독님께서 내려가서 직구에 너가 많이 늦으니까 그거를 잘 잡고 올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열어놓고 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딱 이상하게 제가 이 팀을 올 거라는 이렇게 예상했듯이 뭐 이게 좀 운명같이 그 2군 퓨처스 리그에서 그때는 넥센이었죠. 넥센 팀이랑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 폼으로 홈런 치고 이제 안타 3개 치고 그때 4안타를 쳤거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죠. 사실 이 배터리는 실내잖아요. 그리고 많은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되고 근데 그게 나 때문에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 우리 투수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느낀 적이 있었는지 그 당시 어린 시절에는. 그때 워낙 저희 투수들이 너무 좋아서 그 형들이 저를 많이 키워줬죠. 제가 못하더라도 그 형들이 다 막아주고 하니까 저도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었죠 저는. 누가 제일 많이 키워줬나요? 근데 다 똑같아요. 포수가 투수를 키우듯이 좋은 투수가 포수를 또 키워요. 이게 그 진강현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이주일 감독이 이제 기회를 많이 주면서 이제 주전으로 뛰다가 강민호 선수가 FA로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 해에 제가 예상은 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때는 이제 발목도 막 많이 다치고 손목도 완전히 나가서 아예 시합을 많이 못할 정도였거든요. 성적이 그 해 2017년도 때 안 났어요. 한 팀의 포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딱 막상 오니까 또 같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밀려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힘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지영 선수의 야구는 약간 생존 야구였던 것 같거든요.
이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네요. 네, 많았죠. 네. 그냥 뭐 어디 가서 티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죠.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노그러뜨리고 혼자 하고. 그리고 워낙 성격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트레이드에서 왔는데 또 본인이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거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이건 나한테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제가 여기 서울로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고 네. 기사 나가기 30분 전에 이제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넥센이랑 트레이드 됐다. 네. 이제 너가 이제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뭐 좀 서운해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넥센이라고? 서울이라고? 막상 되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냥 너무 기분 좋고 저한테는 기회인데 삼성에서 11년 있었다는 게 약간 조금 크더라고요. 네. 나는 삼성에서 시작해서 삼성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온 거긴 한데 그 하루 동안 이틀 동안 힘들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좋았지만 그쵸. 네, 야구 역사가 이 삼성에 많이 남아 있는 거라서 딱 이렇게 쉽게 정리하고 잘 됐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네, 그렇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팀이어서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말 잘 반겨주더라고요. 근데 원태가 저희 팀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라고요. 기영 선배 오는데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형 뭐 그런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하라고. 뭐 그래가지고 뭐 네. 그렇게 그냥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야구장에서는 당연히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팬분들이 부끄럼 많고 약간 말도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만큼 애들 괴롭히고 장난치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이긴 네, 해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제 또 키움에서는 다 이제 기존에 또 박동원 선수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원래 두 분 관계는 좀 어때요? 선후배이긴 제가 하지만. 경성대 나왔는데 그쵸. 그때 동원이가 개성고였어요. 근데 개성고하고 저희랑 시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동원이가 저를 알고 있긴 했었죠. 네. 그래도 뭐 근데 야구장에서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동원이가 상무 제 밑으로 들어갔다 1년.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갔죠. 네, 그래. 워낙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냈던 네. 선수니까. 원래 인천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 야구 인생은 항상 저 경상도 쪽에서 하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도 그렇고. 네, 대학교도 그랬고 그렇죠. 트레이드 돼도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뭐 기분이 좋았지만 저보다는 와이프가 더 많이 왜냐면 와이프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인천 진짜? 사람이어서 와이프가 더 좋아했죠. 박동원 선수가 또 같이 있다가 결국은 또 기아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올해죠, 올해. 네, 올 시즌에. 올해 4월이었죠. 네. 또 그때는 또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시즌을 이렇게 하는데 주전 포수를 이렇게 보낸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고 근데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박동원 선수한테도 또 기회가 이었죠. 결국은 많이 타석에 나서고 싶어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기아에서는 포수 마스크 쓰면서 타석이 많이 나왔고 이정 선수는 또 그 남은 경기들을 또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됐던 상황이었고요. 동원이가 갔을 때는 저는 그래도 조금 시합을 조금 더 많이 뛰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다 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뭐 재현이도 있었고 네. 이제 밑에서 올라온 시향이도 시향 뭐 선수, 있고 네. 어린 선수들을 같이 키우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많이 뛰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트레이드 되면 항상 뭐 나오는 장면들이겠지만 박동원 선수가 타석에 있을 때 포수 마스크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아랑 맞붙을 때는 처음에 그 장면이 좀 기억나나요? 근데 이게 트레이드 돼서 간 사람들한테 맞지 말자라는 게 이제 약간 좀 국룰이에요. 진짜로. 본인도 또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네. 제가 삼성이랑 할 때 성적이 좋아요. 네, 진짜로. 첫 타석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또 공교롭게도 타율을 많이 올려줬어요. 동원이의 타율을. 또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아요. 서로 머리 싸움 하는 거죠. 네. 2019년도에 FA 계약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왜 이렇게 1호 선수였어요. 네. 네.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일단 다른 팀이 있진 않았고 있는 팀이 롯데였는데 롯데보다 키움이 더 좋은 조건이었고 아마 같은 조건이었어도 저는 서울에 와이프가 더
워낙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고 싶었고 예, 키움 팬분들이 많이 절 원해 주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조건이 지금 나왔다면 완전 좀 반전이 또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정 선수의 FA 계약은 뭐 해자 계약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뭐 부러운 건 당연한 거죠. 부러운 건 당연한 건데 저의 그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걸 생각은 안 해요. 네. 네. 내년도 본인이 또 FA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흥미롭게 지켜봤을까요? 어땠을까요? 올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해였던 것 같아요. 살짝 저는 약간 빗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우프다,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열심히는 해야죠. 혹시 연봉 관련해서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연봉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하면서 삼성에 있을 때 항상 뭐 못 올리긴 했는데 항상 제가 제일 늦게까지 했어요. 왜요? 일단 저는 더 올리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안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그냥 듣고 나오거든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직원 형들이 너가 진짜 연봉 협상하기 제일 어렵다고. 뭐 바뀐 거 있냐? 네. 바뀐 거 없다. 뭐 이런 거 좀 더 생각해달라. 다음에 오겠다고 또 나가요. 네다섯 번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네. 지영 선수의 그 연봉 변천사가 지금 FA 전까지 어떻게 돼요? 처음 들어갔을 때가 3천이었다가 6천 올라가고 9천 되고 1억 2천 되고 1억 5천 되고 2억 되고 이제 FA를 하면서 3억 된 거죠. 네. 어때요? 이렇게 내가 참 잘 왔구나 아니면 아쉽다. 근데 선수는 많이 아쉽죠. 포수가 너무 힘들기 맞아. 때문에 저는 구단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성적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포수가 뭐 양의지 선수는 152억이고 80억, 65억, 40억. 옛날 같으면 포수가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호부터 양의지가 나오면서 그런 판도를 많이 바꿨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포수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중심에 이제 민호하고 양의지가 있어서 그거를 거의 깨준 선수들이죠. 포수란 직업이 힘들지만 그래도 잘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어린 선수들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마 이번 FA 보면서 나도 포수해야겠다. 근데 막상 어린 선수들한테 안 시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5명 뽑았잖아요, 키움이. 네. 혹시 이지영 선수가 FA를 통해서 딴 팀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뽑아놓는 건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 스카우트 팀 저거 있어가지고 너 나 보내려고 일부러 뽑은 거지.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아니라고. 네. 제가 있고 저희 지금 중간이 없어요. 갭이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다 기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전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알았어 갈게 그러고. 포수가 왜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울까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많이 뛰고 안 뛰고가 크거든요. 근데 일단 프로야구는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을 버리면서까지 키우기가 쉽지 않죠. 계속 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땐 내가 포수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럴 땐 정말 나 포수하기 잘못 선택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가지 버전이 아니라 그냥 제가 포수를 안 했으면은 아직까지 야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제 직업이 포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장단점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맨 처음에 저기 앉아 있는 게 편해가지고 거기다 포수를 시키셨는데 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편해 보인다고 시키셨는데 그게 최상의 픽이었죠. 그게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부모님과 뭐 어머니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앉아 있고 얘가 좀 너무 등치도 재밌네요. 크고 막 이러다 보니 어머니가 그럼 포수 시켜달라 해가지고 포수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6학년 때부터 포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포지션이고 하는데 뭐 막상 또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포지션이 포수라서 여기까지 제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이 나이 들고 나서 그냥 순간순간 포수를 하길 잘했다. 포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매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기록 같은 거 신경 쓰세요? 수치나 이런 것들? 아니요. 그 어렸을 때는 네. 약간 좀 그런 거 FA도 있고 막 그런 거에 신경 썼는데 네. 잘하는 게 좋긴 한데 굳이 그렇게 성적에 신경을 쓰진 않아요. 다만 단 하나 투수들이 바운드볼을 던졌을 때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어떻게든 막겠다. 어떻게든 막아주겠다. 예, 폭투를 어떻게든 막겠다. 약간 좀 그런 거. 포수 입장에서는 사이드암 언더투수, 뭐 사이드암 투수나 좀 어때요 그 부분은? 일단 공 오는 자체가 틀리죠. 위에서 오는 궤적이 거랑 틀리니까. 궤적도 틀리고 오른손 투수 같은 경우에 직구가 반드시 온다면 사이드 투수나 이런 거는 이제 말려 들어오고 약간 그런 차이도 있고 네. 변하고 휘어나가는 각도 틀리고 여러 가지 부류들의 투수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궤적 잡는 오는 궤적들이 다 틀리긴 해요.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좀 사인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아니면, 네. 어느 정도의 크기로 들어오는 변화구가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말려 들어오는 그런 걸 다 따져서 네, 하긴 하죠. 이정현 선수도 프레이밍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운동 자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세리자와 네, 코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그때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는 진짜로 엄청 많이 했죠. 그 방법이 따로 있어요? 포인트들은 있어요. 아, 이게 맹목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아카데미들 레슨장들이 생겨서 네.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고 하더라고요. 투수가 포수의 프레이밍에 의해서 만약에 좀 뭐 스트라이커 콜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약간 그게 있지 않아요? 뭐 좀 기대하는 심리? 아, 우리 포수가 좀 잘 잡아주길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어린 이제 포수들한테 공을 끝까지 잡아주라고 해요. 내가 볼이라고 생각한 것도 끝까지 잡아줘라. 그래야 투수들이 너를 원하고 그러면 투수들이 너를 많이 찾을 거다. 얼만큼 끝까지 잡아주고 얼만큼 열심히 브로킹을 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투수들이 엄청 이제 받아들이는 게 틀려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 포수의 능력을 프레이밍에 많이 대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카메라가 있었고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보지만 그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그런 코스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가 정말 커요. 그리고 강남이를 싫어해요. 프레이밍 하나만큼은 강남이가 진짜 원탑이에요. 네. 잘해요. 그래서 싫어요. 강남이도 제가 이제 세레자 코치한테 배운 것처럼 그 세레자 코치님이 LG 갔을 때 그러면서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비는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해야 늘어요. 강민호, 그다음에 지금 현역으로 있는 양의지 선수 있고 뭐 유강남, 뭐 박동원 선수만 이렇게 있다면 그래도 이게 탑 5 안에 들어있는 선수 중에서 내가 하나씩만 가져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양혜진은 그냥 진짜 방망이 치는 능력을 진짜 갖고 싶어요. 네. 정말로 부드럽게 친 듯 안 친 듯 하는 그런 게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저는 수비로는 자신감 있어서 네. 다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유강남의 프레임은 별론가요? 걔는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 프레임이 싫어요. 많이 당해서 싫어요. 그냥 나도 그렇게 같이 욕먹긴 싫어요. 그만큼 유강남 선수가 좀 친한 거죠? 네, 다 친해요. 아, 저희 그쵸. 포수들은 다 친하기 때문에. 약간 동병상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타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포수들은요. 왜냐면 항상 제일 힘들잖아요. 그 포수라는 포지션은 포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F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제가 하기 나름이겠죠. 네. 근데 앞을 그린다기보다는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면은 저한테도 어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년에 이제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많이 뛰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나이가 있어서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내 야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 한 명을 꼽는다면 누가 될까요? 류중일 감독님이죠. 아,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뭐 장정석 단장님이나 홍은기 감독님한테도 정말 감사한데 류중일 감독님이 저를 키워주시지 않았으면은 저는 여기까지 없었겠죠. 정말로. 지난번에 그 김상수 선수 별명이 유상수였잖아요. 저도 류지영이었어요. 이걸 많이 저 때문에 많이 먹으셨는데 근데 상수랑 저랑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걔랑 저랑 2군에 있을 때 네. 둘이 1군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둘이 같이 막 네. 기차 타고 올라가고 막 그걸 많이 했어서 네. 그래서 더 그래요. 제가 이게 류진일 감독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야구를 하고 있을지 지금 의문이 많이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독님한테 감사하고 제가 연락은 많이 못 드리지만 안 드렸지? 아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부터 앞으로 감독님한테 연락도 자주 드리고 안부도 자주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독님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오니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움 팬들 부탁드립니다.